이번에는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규칙이 있죠. 이번 수강하는 거는 수강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독과 좋아요가 필수죠.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작업하는 이 GTQ라는 것은 실기형 문제잖아요. 그래서 포토샵 중에 실기를 시간 안에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한 반복해서 듣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문제 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서라는 폴더 안에 GTQ 그리고 그 안에 이미지라는 폴더가 있는지 확인할 것. 시험장에 가시면 긴장하셔서 이 부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는 시간이 카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시험 볼 때는 내 자리에 해당되는 세팅이 적절하게 맞는지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수험자의 유의사항과 답안지 작성 요령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파일명은 수험번호 대시 성명 대시 문제번호로 공백 없이 입력합니다. 그리고 1번이면 1 하고 끝내야 되는데 1번 하고 번자를 쓰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채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 때 타자 칠 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중에 주기적으로 저장과 답안 전송을 할 것.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는 여러분의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에 맞게끔 적절하게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꺼지거나 오작동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중간중간 저장하시고 답안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금자 단위가 있어요. 근데 저희 GTQ 시험 안에서는 모든 과정이 전체가 다 픽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금자의 단위는 픽셀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서체는 한글은 굴림이나 도둠, 영문은 아리얼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미지 모드는 RGB 8비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 해상도는 72픽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꼭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는 포스터 제작인데 실무 응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실전 감각을 살리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캔버스를 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캔버스는 파일에 New 해서 Ctrl N 버튼 눌러서 열고요. 캔버스의 규격은 JPG에 있는 규격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는 600, 세로는 400, 그리고 픽셀은 그 단위가 픽셀인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칼라 모드라고 써 있는 부분에 RGB 칼라 8비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OK 버튼 눌러주십니다. 3번부터 작업을 하실 때는 3번과 4번에는 배경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배경 부분을 어떻게 작업하는지 조금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을 적용할 때 아래쪽에 지금 현재는 백그라운드라고 써 있는 배경이 검정색과 흰색의 정경색과 이런 색깔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색깔들을 임의로 지정하셔도 되니까 앞쪽에 있는 전경색이나 뭐 바탕색을 쓸 건지 선택을 하셔서 해당되는 것들을 0066 33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OK 버튼 눌러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색깔이 바뀌는 건 아니죠. 왼쪽에 보시면은 패널 중에 이 색깔이 전경색이 보여요. 이 상태에서 전경색을 이 배경에다 넣으려면 Alt키를 누르고 딜리트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적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하얀 부분에다 색깔을 바꿔놓고 사용을 할 경우에는 하얀색 부분을 적용할 때는 컨트롤키 누른 채로 딜리트 하시면 또 흰색으로 바뀌어요. 다시 앞전에 것처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Alt키 누르고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전경색에 해당되는 색깔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1급 7.jpg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오실 때 한 번에 다 불러오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3번 문제는 7번부터 1급 7번부터 11번까지 해당되죠. 그래서 이미지 폴더에 가셔서 1급 7번부터 11번까지의 문제를 이렇게 한 번에 그림을 열기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갖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1급 7번 문제로 들어가죠.
그랬더니 배경에 넣으려고 하는 이 그림은 혼합 모드를 사용해서 쓰겠대요. 블렌딩 모드를 사용하실 때에는 밑에 쪽에 배경이 있을 때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해당되는 것을 컨트롤 A 버튼 눌러서 읽은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W 해서 캔버스 위에다 갖다 놓고요. 컨트롤 V 해서 가져온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레이어스 패널을 보시게 되면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어 1이라고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노멀이라고 써 있는 레이어 패널에 노멀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눌러서 이 노멀을 선택을 한 다음에 리니어 라이트라고 써 있는 선형 라이트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리니어 라이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오퍼시티 값을 여기에 가셔가지고 그 옆에 있으니까 70%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한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이 지금 가져온 그림이 답안지처럼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답안지처럼 되어 있는지 조차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컨트롤 T 버튼을 눌러서 규격을 조절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좌우도 마찬가지예요. 해당되는 그림이 원하는 곳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자, 그 그림이 어느 만큼 가 있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십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나무는 없고 이렇게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용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규격을 완전히 줄여 놓으신 다음에 자, 왼쪽부터 어느 정도 맞추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끌어서 맞추시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으면 어플라이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가 들어와졌어요. 그래서 1급 7번의 혼합 모드에 대한 것들이 리니어 라이트 형식으로 해서 오퍼시티 70으로 해서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효과 중에 세 번째 1급 8.jpg라고 써 있는 영역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요. 1급 8번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지금 가져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나무들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필터 적용할 건데 디퓨즈 글로우라고 써 있는 광선 확산이라는 필터가 있어요. 이것을 적용하려고 해요. 필터 갤러리 가셔서 디퓨즈 글로우인데 이쪽 부분을 눌러서 하게 되면 패널을 누르면 일일이 다 눌러야 되니까 캔슬 밑에 보시면 네모 상자 있어요. 여기서 디퓨즈 글로우라고 써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OK 누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해당되는 영역을 모두 가져올 거니까 컨트롤 A 해서 모두 읽고 컨트롤 C, 컨트롤 W 자, 그 다음에 캔버스 위에다 갖다 놓고 컨트롤 V 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T로 조절을 하시는데 해당되는 그림이 지금 보니까 답안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적용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그림이 3분의 1 또는 반 정도의 크기에 있는지 육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로의 폭은 거의 뭐 300에 250에서 300 근처에 있으니까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데, 이 크기를 조금 더 눈앞에서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줄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R 버튼을 누르게 되면 줄자가 열려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R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그림을 크기를 조절한다고 T를 누르게 되면 이 상태에서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대는 위치가 저 위에 줄자에 움직일 때마다 이 세로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시죠. 그래서 이걸로 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저 답안지에 있는 250에서 300 사이, 300 정도에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끝이 300에 근처에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답안지에 300보다 약간 옆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접하게 맞는 것 같죠. 이 상태에서 뭐 물론 옆에 있는 이 가로 쪽에 있는 부분, 세로 쪽에 있는 부분도 지금 현재는 여기는 50씩 되어 있는데 저도 50씩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셔서 첫 번째 줄 나오는 부분, 여기 줄 나오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커서가 왔다 갔다 하는 곳에 50보다 약간 커요. 자, 근데 100보다는 작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위치를 어느 정도 맞추신 걸 확인한 다음에 엔터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을 조금 더 키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림이 화면에 적당하게 안 들어오게 되면 옆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8번, 1급 8번에 대한 것이 디퓨즈, 광선 처리까지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셔야 되는데, 레이어 마스크 적용은 어디서 하시냐면요,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에 가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 가셔서 Add Layer Mask라고 써 있는 것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하나, 둘, 세 번째 Add Layer Mask 있어요. 찾으셨나요? 이 상태에서 누르시게 되면 하얗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열리게 되면 이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를 드래그 해야 되는데, 그라디언트는 왼쪽에 툴 중에 이런 툴이죠.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고 상단에 가셔서 뭐 흰색, 검정색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뭐 이게 눈으로 봐도 흰색,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흰색, 검정색 중에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흰색과 검정색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드래그 할 거냐를 정 어려우신 분은 이 상태에서 그냥 드래그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아래쪽은 결과가 뜨고 옆에 부분이 안 뜬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시는데,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로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해당되는 것이 어느 쪽으로 흐릿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가 선택이 돼야 되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답안지 아래쪽이 좀 더 초록색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저는 드래그를 아래쪽 방향에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있어요. 수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하셔서 해당되는 모양과 그림들이 나타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급 9번점 JPG 들어가 볼게요. 1급 9번점 JPG에 가시면 요 그림을 가져오시는데, 1급 9번에 있는 이 그림은 커스텀 쉐프에 가셔가지고 나뭇잎을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 그림을 가져오는 이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터 처리를 포스터의 가장자리에 어떻게 적용하시오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선은 커스텀 쉐이프 툴을 사용해서 이 상태에서 이 나뭇잎 부분을 먼저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쉐이프에 가서 나뭇잎을 더블 클릭해서
대충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쯤에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해서 놓고, 색깔은 조금 이따 바꿀 거니까, 또는 뭐 색깔을 바꿔야 될 경우도 있고 안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가 됐나 보시고 방향 조절하시고요. 위치도 조절하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이 적절하게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위치도 맞춰 주시고요. 여기까지 끝났으면 엔터 눌러서 적용을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떤 걸 갖고 오시냐면, 아까 전에 있던 1급 9번에 있는 요 그림을 갖다가 밑에다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클리핑 마스크를 처리하는 것인데요. 이 그림을 모두 다 가져온 다음에, 이 그림을 필터 처리를 먼저 하고 가져와도 상관없고 그냥 가져온 다음에 필터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 상태에서 먼저 필터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에 가셔서 포스터 엣지, 그래서 이렇게 필터 갤러리에 가셔서, 자, 포스터 엣지를 찾아주십니다. 포스터 엣지라고 써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엣지 라인들이, 어떻게 선들이 생기면서 나오죠. 이 상태에서 OK 누르시고 이 그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W 하고 여기 창을 닫은 다음에 답안지 위에, 캔버스 위에다 놓고 컨트롤 V 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아까 쉐입 2를 사용해서 나뭇잎을 적용했고, 쉐입 1이라고 해서 나뭇잎에 해당되는 툴이 있고, 그 위에 레이어 3 해서 이 그림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나뭇잎에 근접하게끔 갖다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하십니다. 크기 조절해서, 중요한 건 저 나뭇잎에 근접하게 갖다 놓고 얹어 놓고, 이 상태에서, 자, 오른쪽에 엔터 눌러서 위치 잡아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나뭇잎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는 레이어 사이에 그 경계가 있어요. 이 부분을 Alt 키를 누른 채로 경계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Alt 키를 누르고 경계를 클릭하시면 풀어져요. 한 번 누르면 풀어지고 한 번 누르면 가져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Ctrl Alt G 눌러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로 사용하셔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Ctrl Alt G를 동시에 한 번 더 누르면 풀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를 사용하셔서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클리핑 마스크라고 써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기능별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림이 조금 더 위로 간 것 같으니까 레이어 3에 있는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그림을 Alt 컨트롤 키 누르시고 T 눌러서 위치를 조금 더 잘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 해서 적용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9번에 있는 것 중에 필터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데, 레이어 스타일은 어디다 적용한다고요? 나뭇잎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입 1이라고 써있는 영역, 이 부분이 꼭 선택됐나 확인하고 작업하십니다. FX라고 써있는 레이어 스타일, Add a Layer Style을 적용합니다. 이 상태에서 스트로크 들어가신 다음에, 스트로크는 5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사이즈는 5,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레이어 스타일의 스트로크에 5 한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는데 두 가지의 색깔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라디언트는 스트로크에 이렇게 적용된 상태에서 필 타입이라고 써 있는 곳에 그라디언트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라디언트의 색깔들을 적용하시는데, 지금 첫 번째 색깔은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을 339933 이렇게 적용하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색깔도 더블 클릭하셔서, 두 번째 색깔은 뭘까요? F6개 이렇게 해서 흰색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오케이를 누르게 되면 지금 그라디언트가 나올 예정인데 답안지와 같이 됐는지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답안지 보니까 흰색 부분이 왼쪽에 더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할 때는 앵글의 위치를 조금 더 바꾸셔서, 저는 90으로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적용을 하고 났더니 답안지처럼 위치가 적용이 되네요. 1급 10번 JPG를 불러옵니다. 1급 10에 해당되는 그림을 가져오는데, 지금 보니까 손하고 화분이 가져와줘야 돼요. 나머지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려고 해요.
상태에서 툴의 크기를 조금 더 범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읽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적용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안쪽에 보니까 투명 처리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안쪽을 빼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쪽을 또 선택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이 다 되셨으면 이 상태에서 지금 바깥쪽 영역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안쪽에 있는 그림 손하고 화분만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인버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로 I를 눌러서 앞뒤에 있는 범위, 영역 범위를 바꿔주세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W, 자, 그 다음에 컨트롤 V, 그 다음에 T 하실 건데 컨트롤 V를 눌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클리핑 마스크 처리했던 부분 안쪽으로 사이에 들어가죠. 이랬을 때 조금 신경 써야 되니까 이 부분의 그림을 끌어서 바깥쪽으로 끌어내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레이어 4를 그래서 원하는 위쪽에 놓으실 거면 이렇게, 아래쪽에 놓으실 거면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T를 누르게 되면 범위가 선택돼요. 원하는 위치를 잡아 주시고 이 상태에서 앞뒤를 좌우를 바꿔야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자, 플립 홀리젠탈을 눌러서 좌우 바꿔주시고 위치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크기나 이 영역 부분을 선택을 잘 해서 조금 더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마무리가 다 끝났으면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달라고 했으니까 레이어 4번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에 가셔서 레이어 4번 선택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지금 현재 손하고 화분 있는 그림이에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보시면 FX 눌러서 선택하십니다. 아우터 그로우라고 써 있는 것을 선택하시고 열리죠? 이 상태에서 외부 광선과 적용이 됐나는 이렇게 육안으로 조금씩 보세요. 살짝 보시면 답안지처럼 됐는지. 이 상태에서 아우터 그로우하고 드롭 섀도우를 선택을 해서 섀도우가 적용되는지 보시고 확인을 하시는데 해당되는 부분이 잘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뭐예요? 디스턴스하고 사이즈를 조절하시고 스프레드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림 효과에 1급 11번 적용을 할 건데요. 색상 보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화분을 불러온 다음에 사각 화분을 불러온 다음에 삽을 색깔을 보라색으로 바꾸라고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급 11번에 가셔서 이 바깥 영역을 뺀 나머지 안 부분을 적용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예요?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하시면 좀 편하니까 이 상태에서 해당되는 영역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하십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부지런히 읽어주시면 되죠. 뭐. 이렇게 해서 읽어주시면 되는데 범위 벗어나지 않도록 지금 범위가 벗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범위가 벗어나는지 해당되는 화분이 적절하게 넘치지 않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범위를 잘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범위가 이렇게 벗어나면 Alt키를 누른 채로 범위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범위가 적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범위 선택을 했는데 지금 어디가 선택된 거냐면 바깥 영역만 선택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바꿀 때는 컨트롤 시프트 I 눌러서 안쪽에 화분 영역하고 삽 모양만 선택을 하십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W,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가져오시고 자, 이 화분도 지금 보니까 사각 화분에
좌우가 바뀐 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컨트롤 T 하셔서 읽어주신 다음에 좌우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플립 홀리젠탈 눌러서 적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위치 잡아주시고요. 손만큼 적절하게 됐는지 보시고 크기 조절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크기를 조절하셔서 원하는 곳에 위치에 맞게끔 잡아주시고 미세적으로 조절할 때는 방향키 아래로 가는 거나 위로 가는 걸로 해서 적용을 하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크기 좌우 맞추시고요. 다 되신 것 같으면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손하고 화분이 앞뒤가 바뀐 것 같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레이어의 층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 5번을 조금 더 아래쪽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좌우가 바뀌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1급 11에 대한 색상 보정을 할 거니까 화분 안에 있는 삽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퀵 셀렉션 툴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삽을 선택하시고 조금 더 작게 할 때는 크기를 대괄호에 작은 여는 대괄호를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하십니다. 이 상태에서 색깔을 조절할 때는 휴 버튼을 사용해야 되니까 컨트롤 U 버튼을 눌러서 불러와요. 휴 시츄레이션이라고 써있는 상자를 열어주시고 이 중에서 컬러라이즈라고 써있는 부분에 체크마크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색깔을 조절하십니다. 색깔의 휴 부분이 있잖아요. 휴 부분을 통해서 보라색 계열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색인데 어느 보라색이라고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때 이렇게 보라색을 답안지 보시면서 하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보라색 계열 놓고 그 다음에 시츄레이션을 눌러서 조금 더 색깔을 좀 더 근접하게 맞춘 다음에 다 된 것 같으면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반짝반짝이는 것을 없앨 때는 선택 취소니까 컨트롤 D 버튼 눌러서 취소해 주시면 되겠네요. 1급 11에 색상 보정은 끝났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레이어 오른쪽 패널에 레이어 5를 선택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아래쪽에 FX Add a Layer 스타일을 적용을 하셔서 바벨 앤 엠버스라고 써 있는 것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경사를 지정을 하시고 튀어나오는지 확인하고 OK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효과에 1번에 보시면 7번 그 외에 출력 형태라고 써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답안지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나서 조절을 하시는데 이 문제에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셔서 문제가 뭘로 되어 있는지 조금 더 신경 쓰십니다. 상태에서 여기 보니까 동그랗게 써 있는 돋보기 그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돋보기 그림을 갖다 적용을 할 건데 쉐프 툴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돋보기 놓을 건지 선택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자, 쉐프 툴이 어디 있는지 가세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커스텀 쉐프 툴을 선택을 하셔서 이 부분을 눌러가지고 돋보기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천천히 찾으셔서 돋보기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끔씩은 돋보기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고 그림 위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 드래그 위치가 적절하게 맞지 않죠. 우선 색깔 신경 안 쓰시고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가져오신 다음에 컨트롤 T 버튼 눌러서 회전이 필요하시면 회전, 자, 그 다음에 위치 바꿔야 되면 위치 바꾸시면 되는데 자, 좌우 회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놓고 이 상태에서 손하고의 위치, 간격 조금 더 가까이 놓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될 것 같고 크기가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죠. 이렇게 해서 크기가 조금 더 크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된 상태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이 어느 정도 맞췄다고 했을 때에는 엔터 버튼 눌러서 적용을 시켜주시고 쉐입 2라고 써있는 이 돋보기 그림이 어디 위로 가야 되냐면 여기 요 그림 위에다 갖다 놔야 되니까 레이어 4번 위쪽에 갖다 놓으셔야 되겠죠. 이빨이 위쪽으로 더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손보다는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손이 지금 더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손이 어떤 건지 찾아서 보시면 되겠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건가요? 이거 맞네요. 레이어 4번이 쉐입 2번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쉐입 2번을 선택을 하셔서 색깔을 바꾸시니까 아래쪽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고, 자, 이 중에서 레이어 스타일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가시면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누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버레이 색깔이 000066이에요. 그래서 오버레이에 그라디언트라고 써있는 중간 부분을 클릭하셔서 시작 위치를 더블 클릭하시고 04개, 6, 2개. 자, 이렇게 적용하시고 OK 누르시고요. 자, 끝색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하십니다. 끝색은 FF00CC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끝색을 더블 클릭하셔서 FFCC66 이렇게 하시고 OK 누르셨어요. 이렇게 해서 맞나요? 그래서 오버레이 색깔이 FF00CC. 다시 한번 색깔을 FF00CC네요. 이렇게 해서 분홍 계열과 보라색 계열과 좀 푸른 계열을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특별히 오버레이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만약에 투명도가 이게 투명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몇 퍼센트인지 잘 모를 때는 이 상태에서 위에 여기 지금 끝색을 적용한 위쪽에 보시면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대한 오퍼시티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의 오퍼시티를 조금 더 줄여서 좀 80 정도 줘볼까요?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고 OK 누르셔서 이 답안지가 조금 더 오버레이가 적용이 되는지 좀 더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색깔이 좀 한 60쯤 해볼까요? 그럼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이 적절하게 맞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이 적용되는 것이 뒤쪽과 맞는지 확인하시고 지금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여기는 그대로 놓고 여기를 100% 놓고 원래 갖고 온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오버레이와 바벨 앤 엠보스라고 써있는 부분을 적용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적용을 한 다음에 OK 버튼 누르고 나서 나온 다음에 오퍼시티로 조절하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오퍼시티 있죠? 이 상태에서 오퍼시티를 50으로 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50을 적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돋보기에 대한 모양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모양을 적용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 있죠. 그래서 꽃 모양하고 풀 모양을 선택을 해 주실 건데, 자, 꽃은 어떻게 하나 볼까요? 이 상태에서 적용이 다 끝났으니까 지금처럼 쉐입 툴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꽃을 찾아보려고 해요. 쭉 가셔서 꽃이 어떤 꽃이 있는지. 이런 꽃인가요? 아니고 꽃 모양을 가장 근접한 이 모양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라워 1이라고 써 있는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쉐프 모양을 가져오시고 손가락 있는 부분에 위치 잡으시고, 자, 꽃이 어느 만큼 크기로 되어야 될지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기를 맞추시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랑 모양들을 좀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모양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엔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쉐입 3이라고 써 있는 레이어를 확인하시고 아래쪽에 FX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써 있는 것을 가져. 그 다음에 오버레이 색깔을 시작색을 이렇게 누르셔서 FF0 4개, FF0 4개 이렇게 하시고 OK. 끝색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F4개, 0 2개 이렇게 하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OK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라고 써 있는 부분을 눌러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고 OK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풀 모양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커스텀 쉐입 툴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죠. 아까부터 계속 쓰고 있으니까 해당되는 툴 뭔지 모르시면 툴바 중에 커스텀 쉐입 툴을 선택을 하시고 상단에 쉐입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눌러서 풀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해서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이것도 복사해서 쓸 거니까 첫 번째 거를 먼저 색깔을 적절하게 쓰세요. 자, 이 상태에서 쉐입 4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해서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고 첫 번째 색을 CCFF00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복사할 거니까 복사할 때는 Alt키 누른 채로 레이어에 보시면 쉐입 4라고 써 있는 것을 Alt키 누른 채로 위에다 갖다 놓으시면 복사가 되죠. 이 상태에서 이것을 복사된 것을 여기 이동바로 바꾸신 다음에 끌어서 옆쪽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좌우가 바뀌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해서 좌우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꾸시고 크기 조절하시고요. 이렇게 조절하시고 이 상태에서 색깔 바꿔주십니다. 색깔은 썸네일 앞쪽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색깔을 두 번째 색깔 00FF99로 선택하고 OK 누르시면 되겠네요. 해당되는 그림을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는 거죠. 뭐. 그래서 이동바로 해당되는 툴을 선택을 하시려면 컨트롤 T 눌러서 이동 상태로 바꿔주시고 위치를 바꿔주시면 좀 편하게 쓰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놓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적용이 됐어요. 이번에는 문자 효과를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문자 효과를 적용할 때 문자 효과에 4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효과의 1번 어린이 곤충 체험 학습장이라고 써있는 이렇게 굴곡이 있는 이 그림을 먼저 글씨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 버튼 누르셔서 어느 정도 대충 맞춰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자, 글꼴 바꿉니다. 글꼴은 궁서 36, 궁서의 36이에요. 그래서 36을 선택을 하시고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색깔을 지정하라고 안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레이어 스타일에서 적용하는 것 같죠? 이 상태에서 글씨를 입력합니다. 한글로 바꿔주시고 어린이 곤충 체험 학습장 이렇게 써요.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A 버튼 눌러서 다 읽어주셔도 되고요. 또는 위치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동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모양 툴이 있어요. 왑 텍스트 툴 쓰셔가지고 왑 텍스트 툴에 플래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래그를 선택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나서 이 크기나 이런 것들은 조절되는 모양들을 보시면서 여기에 이런 부분을 조절을 하셔서 위치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서 이렇게 조절하시고요. OK 버튼 누르십니다.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요. 위치가 조절이 다 끝났으면 오른쪽에 보시면 V표를 눌러서 적용을 하십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FX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Add 레이어 스타일 누르셔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누르시고 중간에 있는 이 색깔을 눌러서 색깔이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세 가지 색깔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곤충 체험학습장이란 글씨는 첫 번째 색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패드 열어주시고요. CC99FF OK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한글로 돼 있으면 적용이 잘 안 돼요. 이 상태에서 CC99FF 하고 OK. 그리고 끝색은 더블 클릭하셔서 다시 한번 색상 패드의 세 번째 색깔 00FF00 하시고 OK.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색깔이 이 중간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려요. 이 상태에서 006666 이렇게 적용하고 OK 누르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색깔이 선택됐으면 이 상태에서 OK 버튼 눌러서 답안지의 모양하고 지금 내가 나오려는 모양이 색깔이 맞는지 보세요. 근데 지금 보려고 봤더니 여기 지금 위치를 보니까 어린이 색깔이 원하는 위치가 안 돼 있죠. 이게 지금 앵글은 보통은 120이에요. 그래서 120으로 놓고 작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뒤 색깔이 바뀌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여기 T2를 사용해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아까 적용하던 그라디언트 툴에 가셔서 여기에 리버스라고 써 있는 부분을 눌러서 앞뒤를 바꾸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앵글의 위치나 이 글씨의 크기, 색깔들 적용하는 위치들 조금 더 이렇게 스케일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그래서 미세 조정은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으면 OK 버튼 누르시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고 써 있는 것만 했는데 레이어 스타일에 두 개가 더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에 이펙트라고 써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레이어 스타일을 더 적용하는데 이 상태에서 스트로크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사이즈 2 이렇게 하시고 색깔 적용해 달래요. 그래서 스트로크에 대한 색깔은 0, 4개, 33 이렇게 하고 OK 버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아우터 그로우라고 써 있는 것을 더블 클릭하셔서 노랗게 외부 광선이 적용되는지 OK 누르시고 나서 적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곤충 효과에 대한 글씨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체험 안내라고 써 있는 것 어디일까요? 아래쪽이네요. 그래서 손 밑에 부분에다 글씨를 쓰려고 해요. 이 상태에서 지금도 똑같이 T2를 사용해서 아래쪽에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글꼴은 체험 안내는 도둠에 15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에서 도둠이에요. D로 시작하겠네요. 도둠 선택하시고 이 상태에서 글씨 크기는 15라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OK 눌러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고 글씨는 한글로 바꾸신 다음에 체험 안내 슬래시하고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요. 적용이 끝났으면 이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레이어 보시면 체험 안내라고 글씨가 나타나 있어요.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에 가셔서 스트로크라고 써 있는 부분을 눌러요. 그리고 나서 사이즈는 2 그리고 색깔은 눌러서 3, 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3을 6개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OK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체험의 기본 색깔이 이렇게 보시면 이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흰색은 FFF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15 옆에 여기 상단의 메뉴 중에 이렇게 가시면 되세요. 이 색을 눌러서 여기를 흰색으로 적용하고 OK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플라이 눌렀더니 흰 글씨에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된 게 볼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 거 문자 효과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Children's Insect Experience Center라고 써있는 이 글씨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T 상태에서 합니다. T 홀리데이 T 누르셔서 이렇게 위치 잡아주시고요. 글꼴 아리얼 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리얼 선택하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레귤라로 바꿔주시고 24로 적용합니다. 색깔은 FFCC FF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FFCC FF 이렇게 하고 OK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타자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번엔 영어니까 영어 글씨에 맞춰서 Children's Insect Experience Center 이렇게 치고 나서 이곳의 위치를 잡아주세요. 저는 위치를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A 눌러서 이렇게 읽은 다음에 위에 T 나와 있는 거 있죠? WAP 텍스트라고 써 있는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크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아크하고 아까 잠깐 아치라고 써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약간 끝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 건지를 선택을 하시고 저는 요걸 선택을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끝 모양에 따라서 마무리하는 모양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OK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밴드를 통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조절하시고요. 조절하고 OK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위치 잡아주시고요. 적당한 위치에 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 마무리 어플라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아래쪽에 레이어 패널의 아래쪽에 보셔서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시고 스트로크 들어가겠습니다. 스트로크 들어가서 스트로크는 2하고 660000이네요. 사이즈는 2, 색깔은 6이 2개, 0이 4개. 이렇게 엔터 누르셔서 660000 맞으시죠? 이 상태에서 OK 누르시면 자, 적용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 다음에 일부 무당벌레와 친구들이라고 써있는 마지막 글씨를 넣어야 돼요. 자, 이거는 화분하고 이 중간에 있죠. 그래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클릭 이 상태에서 자, 글꼴은 도둠 이렇게 누르셔서 조금 더 위로 가셔서 D니까 도둠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22의 색깔은 흰색이네요. 그래서 22를 적용합니다. 글씨 크기 22 그리고 나서 색깔은 이렇게 누르셔서 F 6개 이렇게 하고 OK 누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일부 무당벌레와 친구들 오타가 나는지 확인하시면서 타자를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다시 확인하려고 또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타자가 적절하게 되고 위치가 원하는 곳에 가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상태에서 어플라이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니까 아래쪽에 가셔서 스트로크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그래서 2의 그라디언트 사이즈는 2 하시고 그라디언트가 스트로크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필 타입으로 해서 적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라디언트 선택하시고 중간에 이렇게 눌러서 시작색을 006 4개 엔터. 그 다음에 끝색을 더블 클릭하시고 끝색도
F 2개, 9 2개, 0 2개. 구 2개, 0 2개. 이렇게 해서 OK 누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OK를 눌러서 이 상태에서 해당되는 것이 글씨가 그림처럼 나오는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무당벌레와 친구들은 앵글이 지금 현재는 90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런 모양이 안 뜨니까 여기를 90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위아래 모양들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맞으면 OK 누르시면 되겠네요. 최종으로 저장하기 전에는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그림 보시고 나서 이 그림과 근접하게 맞는지 확인하시고 다 된 것 같으면 저장을 하실 건데 저장할 때는 여기 실무 규칙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파일에 Save As 누르셔서 이미지에 저장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GTQ로 바꿔주시고 파일의 이름을 수험번호 대시 그 다음에 문제 3번이니까 이 상태에서 대시하고 나서 이름 쓰시고요. 대시 3이라고 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JPG로 바꿀 거니까 JPG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OK 저장 누르십니다. OK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는 PSD로 저장하는데 이미지가 10분의 1로 줄어야 되니까 메뉴 중에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십니다. 또는 단축키로 사용하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Alt Ctrl I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이고 OK 버튼 누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에 Save As 누르셔서 똑같이 다시 여기 있는 3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를 아까 3번 문제 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뒤에 있는 확장자 지우고 이 상태에서 PSD인지 포맷 타입을 보시고 저장 누르시면 되겠네요. OK 누르셔서 저장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